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육합이라고 부르죠. 육합. 육합. 그래서 육합이라서 자축 합. 그다음에 인 해 합. 묘 술 합. 진유 합. 그다음에 사신 합. 오미 합. 여러분 이 합 같은 건 지지의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암기를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숙지를 또 하게 돼요. 자, 자축합과 인해합, 그리고 묘수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떠냐? 합은 하는데요. 합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친다면 그 삼합 같은 경우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그 결혼으로 이루어져서 새로 살림 차린 거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한다면은. 그런데 그 결혼하기 전에 보통은 첫사랑들을 많이 하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통례가 있듯이 첫사랑을 하고 결혼한 경우가 많은데 사랑에 두근거리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결혼에 사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그 첫사랑이 더 두근거리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렇게 막 처녀총각일 때 멋모르고 두근거리는 사랑, 그러니까 조건 없이 좋아하는 개념.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여건이 바뀌었든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됐든 간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딴 사람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볼 때 이렇게 조건 없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데 결혼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육합의 개념인 겁니다. 물론 일설에는요, 육합이 자축합이 이렇게 토로 간다, 혹은 어떤 경우는 수라, 또 뭐 이렇게 자축이 얘기를 또 합니다. 이렇게 토다, 수다. 그럼 제가 일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리고 왜? 지장간의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지장간의 논리가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해합은 목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축은 뭐 수가 있으니까 수가 될 수 있고 인해는 목에서 목이 될 수도 있겠죠. 묘술합은 또 화라고 합니다. 진유합은 금입니다. 금이라고 하고, 사신합은 수라고 하고요. 오미합은 화라고도 아니고 또 합화가 안 된다고 해갖고서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지는데요. 사주학이 이 주역의 개념과 음양오행의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을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음양오행이면 주역, 하둔학서 나오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근데 후대에서 합해졌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한 점성술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리가 이렇게 혼합돼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어떤 연구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한 사람이 사주의 이론 체계를 갖춘 사람들 내지는 이런 사람들, 그 선현들이 한 가지만 공부한 게 아닙니다. 뭐를 먼저 공부했을까요? 일단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주역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공부했겠죠. 그리고 점성술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론들을 막 사주학에 막 이제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신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신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별자리에 관계된 게 많습니다. 보이는 별, 보이지 않는 별, 우리 지구상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는 그런 현상들이 신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각 그 이론들이 막 상당히 난무하고 나와 있는 현상이 됩니다. 이 육합에서 합화된다는 이런 논리들은 바로 그러한 그 점성술이나 이런 차원에서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에서는 이런 논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간지 이것을 몇 가지 경우로 따져본다면은 이걸 그 합은 합니다만은 한다면은 여기에 그 자축합 같은 일단 지지로부터 이렇게 움직여질 때 가장 밑바탕 근본이니까 수나 토의 개념으로 잡고, 물론 이것이 목, 인해합, 목, 화 이 개념 자체가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가지고 이쪽에 음축, 합한 것의 음축의 삼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굳이 친다면 지상에서는 목화 금수로 가기 때문에 하늘과 땅 속에 흘러가는 흐름으로서 목화 금수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합만 되지 화는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잡아주십시오. 물론 그 황도 12궁에서 이제 12궁과 칠행성 같은 경우 가지고 또 설명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바로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뭡니까? 이 그 수변궁과 마갈궁이라는 개념이, 이게 수별궁이 자에 해당되고 마갈궁이 축에 해당되는데 수변궁과 마갈궁을 감당하는 행성이 토행성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래서 아니면 또 이 개념들이 뭔 얘기냐? 그 해와 달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방향 해방향에서 해와 달이 만날 때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에, 즉 파군성이라고 하지, 마지막 별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에 있는 그 파군성이 가리키는 것이 이때 해 부분에서 만날 때 인을 가리킨다. 이래서 인의 합이다. 또 이런 설들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설인 거고요. 그냥 합 자체는 우리가 그 동위구조 등구선의 논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봅시다. 지금 저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칠 때 원래 중심의 개념에서는 좌우, 묘유, 좌우선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자와 오의 개념으로서 지구가 정중앙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줘야 되는 게 원래가 정상인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옛날에 그때 누굽니까? 누가 그랬죠? 그때 제가 그렇게 주의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축 근처에서 놀다가 조심하라 하다 누가 넘어지면서 지축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삐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잡아놓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 삐뚤어진 상태에서 걷습니다. 23.7도 삐뚤어져가지고 실제는 오미와 저기 자축 사이에서 이렇게 지구가 현재는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지축이. 물론 요거를 치면은 선천, 현재, 후천이라고 됩니다. 즉 좌우선은 선천, 현재는 좌우와 축미선으로 기울어진 지축, 그리고 축미선으로 완벽하게 축미선이 정중앙에 있을 때가 후천의 세계 내지는 뭐 정역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토가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럼 모순이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미 현실 사회의 개념은 아닌 겁니다. 자, 어쨌든 이상주의의 사회는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원래의 개념에서는 자와 오를 중심으로 쳐서 이렇게 같은 등위라고 하죠. 지구가 돌다 보니 자전을 하다 보니까 등위는 같은 어떤 흐름을 갖습니다. 같은 패턴을 갖게 되죠. 사와 미, 진과 신 내지는 묘와 유, 인, 술, 축, 해가 원래 같은 패턴으로 가져줘야 되는데 이것이 오미선으로 약간 기울어 있다 보니까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오와 비 정중앙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와 미가 한 등위선을 갖고 사와 신이 한 등위선을 갖고 진과 유, 그다음에 묘와 술, 인과 해, 좌와 축이 한 등위선을 갖습니다. 이것을 굳이 치면은 우리의 물론 약간 엇갈려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면 또 다른 개념이 생기겠지만은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묘미를 가져오는데요. 어쨌든 바로 이것이 위도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경도가 아닌 위도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같은 위도에 있는 것으로서 같은 패턴을 갖는다. 그러나 지장간으로서 다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은 그래도 다른 개념이니까 변화가 되진 않지만 같은 패턴을 갖는다는 것으로서 합의 원리를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또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본다면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누가 됐든 간 시간의 흐름이 되는데 지금 이 해자축 개념을 조금 제가 분산시켜서 이렇게 한번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자축, 인해, 묘, 술, 그 다음에 진, 유, 그 다음에 사, 신, 그 다음에 오, 미.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그 개념인 겁니다. 이게 아까 이렇게 원으로 그려져 있던 개념을 이걸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해, 자를 묶어 있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놓은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실제 인생사가 여기에서 움직입니다. 모든 건 이 개념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인생 살아갑니다. 하루가 지나가더라도 쭉 그 더위로 갔다가 다시 추워집니다. 뜨거워졌다 추워진다는 얘기죠. 즉 산을 우리가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이걸 산으로 인생의 산이라고 봅시다.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간다고 칠 때, 자, 처음에 자 봅시다. 자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축이 좀 바뀌었네요. 이상하다 했더니 축, 자죠. 자, 어쨌든 봅시다. 축인묘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고 칠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냥 쭉 일직선으로 뻗어가는 개념이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각각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십시오. 자와 축은 역시 바닥입니다. 이것은 올라가서 바닥이고 여기는 내려올 때의 바닥인 겁니다. 그리고 인과 해는 역시 마찬가지 능선상에서는 똑같은 높이입니다. 그리고 묘와 술 역시 마찬가지, 진과 유 역시 마찬가지, 사와 신, 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 까먹었다 항상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었다 까먹었다 할 때 이쪽은 벌어가는 시간의 흐름이 되고 이쪽은 까먹는 시간의 흐름이 되는데, 이건 틀림없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축이나 자나 인이나 해나 결과물은 같은 겁니다. 즉 땅에서부터의 높이가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돈이 벌었다 내려갔다의 개념을 친다면 그 돈의 액수 정도, 금액 정도, 측정, 누적치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직급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바로 이런 것은 이렇게 같은 것, 등위가 같은 것, 등위가 이것을 올라가는 입장과 내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와 신이 등위가 같지만 하나는 이미 산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입장이 된 거고 하나는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등위 차원에서 볼 때는 같은 개념인 같은 높이로 보는 것이죠. 바로 사신 합이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인 겁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합으로서 완벽한 변화를 가져오진 않지만 같은 차원이니까 공통점들, 공감대를 갖는 것처럼 바로 이런 개념으로서 합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합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합 자체는 합력으로서는 가장 강한 합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자축이 만나 다른 걸 변화한다든가 이러진 전혀 않습니다. 그러나 삼합이 있죠. 삼합하고 이렇게 육합을 만나면 육합이 삼합을 깨트린다든가 아니면 방합을 깨트린다든가 충이라는 게 나중에 또 충이라는 걸 또 공부를 하죠. 다음 시간에. 자, 충을 막아준다든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육합이 됩니다. 그래서 육합은 결속력 차원에서는 가장 강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인, 묘, 이제 사주나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인묘진이 이렇게 있을 때는 방합 목국으로 해서 이것은 목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목하고 어떤 기운을 가져오냐 형상이 되는데 이렇게 이게 목이 되면은 인 중에 화도 없어지고요. 인 중에 진 중에 이렇게 뭐 토도 없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가 딱 있다. 그럼 원래대로 치면은 해가 있으니까 해 중에 목이 있으니까 목이 더 강해진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인해가 육합으로서 강한 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묘진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즉 이 합은 진은 다른 걸로 변화하지는 못하지만 남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깨뜨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주에 합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합이 많아서 좋고 합이 없다 좋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통상 궁합 볼 때 일지가 합이 되면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연간 이 사주에서 연끼리 합이 되면 집안 설악하는 사이, 월이 합이 되면 뭐 어른들이 엄마 아빠들이 서로 뭐 인정해 준 사이, 뭐 내지는 일간이 합하면 서로 좋은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합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고 합에는 저게 삼합과 방합이 있고요. 삼합은 가장 그 기운이 강해지는 것인 거고 방합은 그 기운이 가장 강한 걸 얘기하는 거고 끼리끼리 모여있는 것, 사행을 얘기하는 거고 삼합은 영역권이 넓은 것, 결속력을 얘기해서 반합의 합력도 인정해 준다겠습니다. 그리고 삼합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육합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동일한 등위선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합력에 의해서 다른 합과 충을 방해한다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합에 대해서 공부했죠. 제가 찬찬히 많이 풀어서 천천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고의 틀을 이렇게 갖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합은 변화, 지지에서 이러한 합은 삼합이 있고 방합이 있고 육합이 있다. 그런데 각각 그것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육합은 합이라는 것은 합입과 합화가 있는데 합은 결속력인 거고 합화는 변하는 것이지만 변하는 것인데 육합은 합력은 강하지만
합화하지는 않는다. 다른 원행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가장 변화가 큰 것은 삼합이다. 그리고 영역권이 큰 것인 거고, 그리고 합의 그 삼합 같은 경우는 왕지만 있어도 반합으로서 합력은 가져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